형제복지원이 이제 폐쇄하게 되면서 박익근 원장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형제복지원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형제복지원이 최종적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운영했던 마지막 시설이 실로암의 시설입니다. 불황인 수용소 형제복지.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 중턱에 음산하게 방치된 폐건물이 있다는 제보입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산산조각난 창문에 널브러진 사진과 서류들. 이곳은 과거 형제복지원 재단이 운영했던 마지막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산 위에 보면 그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이라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없는 인적 드문 곳에 지은 것 같습니다. 우와. 와. 저걸 던져서 깼네. 계속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일부러 깬 거네 이거는. 저희가 한 200m를 위로 올라오니까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 의자를 던져서 깨트린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는데 안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거 그러니까요. 창고로 지금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열어보면 막 가방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긴 있어요. 아, 장갑이네. 장갑. 아, 죄송합니다. 어때요? 무서워요? 저는 별로 무서움이 없어가지고. 뒤에. 생각보다 무서운데? 저녁에 오면 문이 달려있던데. 오우씨, 불새로 들으니까 좀 무섭긴 하다. 단순한 방치가 아니고 아예 일부러 흔적 없애려는 약간 흔적 같은데. 지난달까지는 썼던 건물 같은데 못 나갈 것 같은데. 네. 오, 뭐야 이거? 뭐야. 오, 뭐야. 아씨. 와씨, 뭐야. 문 못 열겠는데? 다 있네. 여기가 어떤 곳인지보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게 더 궁금한데. 왜 굳이 이렇게 난장판을 피웠는지. 아, 이거 뭐 엄청 만들면서. 실로암 장애인 신상식. 자동 운영 관련. 이거는 뭐지? 내법치 사업부. 딴 것도 있는데? 뭐 있다고? 채널? 관련? 이름이 누구로 돼 있습니다. 누구? 어디 있니? 물어봅시다. 가서. 외로이 산속에 우뚝 서있는 실로암의 집. 우리는 이곳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적힌 소유자도 직접 찾아가 봤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취재 끝에 실로암의 집에서 근무하셨다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7년 2월 마지막 자물쇠를 잠그고 나왔던 실로암의 집 하기도 했었습니다. 종원이 80명이었고요. 80명이 다 차진 않았었습니다. 거주시설로는 1층만 허가가 났었습니다. 2층에 보시면 이불이 가득 덮여있던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형제복지원 입소자와 관련된 명단, 그 명단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냐면 강제로 당시에 끌려오셨던 분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강제로 끌고 왔던 형사분들의 이름, 그 형사가 강제로 끌고 왔을 때 그것을 승인해준 공무원들의 이름이 적힌 인수인계증,
폐쇄가 되고 나서 담당 공무원들께도 제가 거기에 분명히 서류가 있다, 그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수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복지원이 최종적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운영했던 마지막 시설이 실로암의 집입니다. 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방치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적합한 것 같고,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만 유지한 채 다른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사상에 있었던, 장림에 있었던 호주골프장까지 운영하게 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돈벌이를 하게 된 거죠.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멸하겠다. 실로암의 집 역사는 이랬습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사건이 터졌고 박인근 전 원장은 2년 6개월 복역 후 출소하게 됩니다. 이후 박인근 일가는 복지법인을 유지하고자 1991년 12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실로암의 집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999년 7월 현 정관읍터로 시설을 옮겨 운영하게 됩니다. 실로암의 집은 형제복지원 재단이 운영한 마지막 시설이자 박인근 일가의 수익사업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로암의 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을 유지하며 온천, 레포츠, 다른 수익사업을 펼치며 재산을 불렸습니다. 또 허가나 장기 차입에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비리 의혹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실로암의 집 폐쇄 과정에서 형제복지원 관련 서류들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박인근 일가 재산 축적 자료, 형제복지원 신상기록부, 정관계 로비장부 등이 실로암의 집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부산시의 의문의 졸속 폐쇄와 방치 속에 결국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혹여나 남아있을 형제복지원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87년도 사건 터지고 난 이후에 관선이사 파견되고 난 이후에 쭉 임원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95년 1월입니다) 시출 결의서라서 96년도 당시 어떻게 썼는지. 박인근 업무 수행비 5만원. 항공 여정 호주로 갔습니까 혹시? 시드니네. 그죠? 여기 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 들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여기 보세요. 네, 형제복지원. 이 로고가 형제복지원 로고 맞죠? HJ 돼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넘버가 다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수용 번호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다. 형제복지원 마지막 시설이잖아요. 중요 서류도 있을 건데 조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쨌든 마지막에 저희들이 청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청산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더 살펴봐야겠네요. 우리가 마지막 남은 그까지도 우리가 한 수 받고 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개인 건물까지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앞에 소유자한테 얘기도 한번 해서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의 집은 형제복지원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 속에 폐건물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의문의 기록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형제복지원의 불법 재산을 추적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인 현장 조사로 낱낱이 흩어진 역사의 퍼즐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솔직히 방법은 없어요. 그냥 개인 자산이 되어버린 상태라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부산시를 탓할 수는 없으나 다만 거기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행동이 좀 필요하고 묻혀 있었던 형제복지원의 흑역사, 아픈 역사를 조금 더 이제 부산시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실로암의 집을 좀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